예. 자, 금요일입니다. 자, 블링블링 해바님, 노은결 소령님께 많은 관심을 드려야 안전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예, 방송 직전에 잠깐 기자회견 봤는데, 자,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 가면은 기자회견 요지 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준비는 못하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지. 막 듣고 이야기는 못하고. 근데 그 노은결 소령이 살고 있는 집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오. 해군. 그쪽 그쵸. 바다마을 아파트. 거기가 임성근이가 살았던 지역. 자, 알겠습니다. 자, 웃기는 녀석들 민생 웃음연구소 18번째 방송 시작하십니다. 18회. 아, 또 18회야, 또 하필 또.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차석 소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웃기는 녀석들보다는 분노한 녀석들로 잠시 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무조건 웃겨야 돼. 예, 분노를 근데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너무 엄중해서 방금 전까지 또 윤석열 용산관제 앞에서 윤석열의 목을 체포하러 갔는데 경찰이 막더라고요. 체포는 실패하고 1인시만 하고 왔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사진도 준비. 1인시 한 사진. 예, 감사합니다. 근데 1인시가 아니고 4인시인데. 예, 이제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김남주 변호사님, 김수영 변호사님, 조수진 변호사님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저도 안진걸 TV 생방송하면서 저는 이제 걸어다닐 1인시 여참 용산 관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참 밀착감실해가지고 못 들어가고 애석하게 왔습니다. 안진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전 청와대 부대변인 민생경제연구소 수석소장 임세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스트레이디로 여우 조연상 후보로 예측되는 임세현입니다. 유일한 여성 출연자 아닙니까? 김건희 외에. 자, 벌써 무슨 상을 받았더라고요? 5만 명을 돌파한 것 같은 포스트레디도. 예, 상을 받았는데 뭐 참 민망하죠.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주시는 상을 받았는데요. NGO상. 예. 저희 임태훈 그 군인 건센터 소장님이랑 저랑 받았고요. 박정훈 대령님은 또 사회공헌상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서 있는 게 맞나 싶긴 하네요. 그렇죠. 아유, 왜 그러세요? 앉아 있어야지 왜 서 있어? 그렇구나. 앉아 있어. 그 자리에 네. 상당히 앉아 계셨고요. 박정훈 대령님이 응원한다고 임세훈 소장님 오히려. 아니 박정훈이랑 저를 보자마자 제가 방송 보고 있는데 김건희 흉내 왜 이렇게 잘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님이 세상에나. 네. 다 보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 밀실에 갇혀 있잖아요. 징계당해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네, 심심해서 다 보시나 봐. 시민들의 응원, 그다음에 연대가 버티고 있게 하는 힘이고 그 자리에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님이 이제 상을 받았는데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 검찰 캐비닛으로 그 민간인들 정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박정을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항명수계라는 무서운 죄로 징치했는지 단죄했고 몰아왔는지 알겠더라. 그때 이미 쿠데타를 꿈꾸고 내란을 꿈꾸고 까불면 죽는다. 박정훈이 같이 TK 출신 군대 내 신망받는 자도 죽는데 니들 가만히 있어라 라고 겁을 확 주려고 이미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는 단계였다. 그러지 않고는 박정훈한테 그렇게 죽일 듯이 내란 항명수로 몰아갈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한 게 비밀이 풀렸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우리 임세현 소장님 뭐 거의 오신 분들이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죠. 임태현 소장님과 함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네. 뭐 이진동 기자님은 이제 뭐 박근혜 탄핵도 역할했던 네, 맞아요. 조선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문제는 임세현이 상 받는데 안진걸은 안 부럽드냐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 아니 안진걸은 공동수상이지 왜 임세현? 그동안 많이 받으셨대요. 부러우면 지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봐. 저는 2016년도에 이미 촛불 시민혁명 때 상을 한번 본인이 받았고요. 양보한 거야? 아니 이미 그때 똑같은 상을 2016년도에 저한테는 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받았는데 이미 저는 받았잖아요. 근데 민생경제연구소가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NGO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임세훈 소장님 단독 수상이 맞는 거죠. 네. 역시 안진걸은 진짜 뭐 의리가 의리도 있는데 나름대로 실속도 또 챙겨옵니다. 미리 또 받아놓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웃음연구소니까. 얍삽한. 자, 웃기는 녀석들 민생 웃음연구소 1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8회. 오늘은요 재미를 위해서 뭘 해볼까 밤에 고민하다가
지금 계엄에 관련해서 중요한 4인방의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주제 없어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다루는 건 이 다음 방송에서 할 거니까 네. 오늘은 윤석열, 한덕수, 권성동, 김건희 심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감옥 갈 불안감에 술로 하루를 보낼 윤석열 빠방. 아니 장어 겁나 처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6kg가 들어갔대요 장어가. 와 진짜. 근데 이게 또 의미가 몰랐더니 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난 장어를 56kg면은 160인분 정도인데 이거를 본인 혼자 다 처먹진 않을 거고 왜 그럴까 봤더니 그날이 음력 11월 6일이래요. 그래서 60간지에서 이날이 청룡날이랍니다. 청룡날, 용의 날. 그래서 이 용날, 푸른 용은 이 뭐 이렇게 무속 믿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날이래요. 그래서 장어 들어가서 뭔가 구판을 벌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썰이 있지. 네, 합리적인 추론이 그러면 들죠. 용의 먹이인가 아니면은 장어를 용이라고 비슷하게 생긴 게 그나마 이제 용이라서 뭐 장어가 들어간 게 자, 아니야. 어쨌건 지금 이 윤석열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도요 사악한 악마가 맞는데 이자가 문제는 이자 심리를 속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불안감일 거예요. 이제 평생 못 나온다는 그렇죠. 감옥. 이제 바깥 공기 못 쐬죠. 실제로요 그 박은정 검사가 법적인 걸 설명을 해주는데 박은정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여기 관련된 거 있잖아요. 계엄 관련된 거. 근데 딱 법으로 정해져 있더만 네. 무조건 사형인데 사형도 총살형이래요. 반란일 경우 총살. 반란 군형법에는 반란은 이런 거 총살, 아니고 예. 총살이랍니다. 총살.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고 윤석열 입장에서. 저는 사형 제도를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저희 광화문에서 시민들 보는 데서 저는 총살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는 꿈도 못 꾸게 이런 일을. 저는 이제 임진수 총사령 주장하고 저는 이제 단두대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를 프랑스 법에 인민들이 없어. 단두대는 단두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총살은 이제 법에 있어. 단두대 준하는 처단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보면 개막식 때 루이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목을 친 걸 형상화하잖아요. 파리 시민들이 그게 전 세계에 전파를 타가지고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그럴 각오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우리가 당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이 군사 반란자들, 쿠데타 세력들, 그다음에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인 세력들을 이 자들 공통점이 국민을 총으로 살살 쏴 죽인 세력들 아닙니까? 목을 못 쳤잖아요. 목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법으로 못 쳤잖아요. 김재규가 시해를 하긴 했지만 한 번도 이 나라의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을 직접 총칼로 죽인 자들을 목을 우리가 못 쳤어요. 이번만큼은 목을 쳐야 된다. 그게 사형의 집행이든 총살이든 단두대든 저는 이번만큼은 웃음기 하나 없이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매불쇼 나가가지고 사형을 그동안 반대했는데 DJ 정부대에서 그때 사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나라잖아요. 그걸 저도 적극 지지했는데 딱 한 번 윤석열만 예외로 사형에 찬성한다 해가지고 예. 제목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안진걸 사형 찬성.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마 거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일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안 나가. 나 버틸 거야. 경호처들이 지켜주는 이 밖을 못 나가. 못 나가. 그러니까 막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서류도 안 받고 뭐 저 공조본이나 이런 데서 오는 서류도 안 받고 불안감에 떨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와 되게 막 무섭게 막 검사할 출신 무서운 검사가 아니라 굉장히 쫄봅니다. 저번에 굉장히 간이 작아요. 동기 이성윤 의원이 그 얘기 해줬어요. 진짜 겁 많은 사람. 네, 겁 많고 쫄보고 살아온 환경도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부모님 따뜻한 부모님 밑에서 아무런 그 저항 없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간이 작고 보기에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쫄보들 특징이 있어요. 괜히 센 척합니다. 내가 뭐 하고 이랬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그거 아니에요. 바이든 날리면 사건. 바이든 앞에서 쪽팔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민망하고 쪽팔리고 간이 작으니까 그 앞에서는 말 못하고 나와가지고 참모진한테서 야 씨 바이든 뭐 저 승인아이 좀 쪽팔리면 돼. 막 어떡하냐 이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쫄보의 마음을 크게 보이는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맞죠. 한동훈도 약간 작은 게 본인을 자꾸 크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키높이 신고 머리 위에 올리고 가슴뽕 넣고 이러면서 이게 전형적인 쫄보들이 자존감 떨어지는 애들. 떨어지고 쫄보들이 이렇게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에 하나이지 않을까. 안진걸 임세훈은 술고래들이잖아. 하루 딱 윤석열. 아, 저는 저 술 안 좋아하는데 웃기지 지역 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에 3번, 세 군데, 네 군데를 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면 윤석열 지금 취해 있을 거예요. 취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술로 게 잊어야 있어. 맨정신에 못 견딘단 말이에요. 네. 제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하루 종일 취해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딱 어떤 느낌일 거냐면 이렇게 버티면 정광훈이가 날 구하러 올 거야. 그런 심리 같은 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공포와 불안. 지가 저지른 짓들에 대한 뭐 후회 같은 건 없을 줄 알고요. 너무나 뻔뻔한 자니까. 다만 그래도 이 민중의 분노와 역사의 이 함성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검경까지 지금 다 달라들어서 공수처까지 다 달라 자기를 체포를 하겠다니까. 하나는 살 길은 김건희하고 정광훈을 따르는 세력들한테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는 거지. 이럴 수도 있어. 2주만 버텨달라고 얘기했대잖아요. 당에다가. 폭동 일으켜줘. 2주만 폭동 버텨라. 일으켜줘. 그러면 자기를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정광훈 세력들도 다 내란으로 지금 다 사방팔면서 고발당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예를 들면 웬만한 이슈는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압도적으로 규탄이 대세이기 때문에 정광훈도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정광훈의 교회 내 영향력이 기독교도 아니신 분들 물어보면 알겠지만 갈수록 줄어든 이번 사건으로 완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광훈이도 힘을 못 쓰고 같이 감옥 가게 생겼다. 유일하게 윤석열 때문에. 네. 윤석열이 버티는 방법은 탄핵이 기각될 거야라는 기대일 희망. 거예요. 예. 그 희망.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술처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각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방팔방 전화하겠죠. 권성동한테 전화해서 야, 그 탄핵 그 재판관 임명 못 시키 네가 막어? 이러고 또 한덕수는 전해가지고 너 이 새끼 내가 다시 복귀하면 살려는 줄 테니까 버티고 있어. 이 짓거리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어 160인분이 160인분. 그 굿할 나눠주는 때 건가? 그런 구슬 하는 거예요. 탄핵 기각 이런 거. 춤추고. 근데 실제로 이제 저도 제가 들은 조금 이렇게 신빙성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는 아픈데 신병이래요. 신병. 그럼 저 내림구 받아야 내리고 되는 거 받아야 아니야? 되는데 안 받으려고 하고 있어. 아프단다. 시름시름. 예. 차라리 본인이 받아가지고 굿하지 왜. 아 근데 나는 웃긴 게 쟤네들 뭐 지금까지 그 등장하는 무속인들 김건희 이야기하면 나는 그런 걸 안 믿는 이유가 그렇게 신봉하고 그걸 그렇게 찾아다니는데도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지 않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쪽에 종사하시는 뭐 이렇게 무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폄훼가 아니라 이게 그 개개인으로 그냥 궁금해서 보는 경우도 있죠. 저희 뭐 어머니도 가끔 그 새년 되면은 새년 이상하네. 새해 되면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운 보시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닌데 이게 국정에 개입되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죠. 예, 모든 사건에. 야 근데 내가 윤석열 입장이라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미쳐버릴 것 같은데. 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 내가 잘못했어? 한 번 더 하지 뭐.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난 기각될 거야.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네. 그런 일말의 기대를 갖고 그렇죠. 뭔가 하루를 버티고 있을지 않을까. 확증 편향에다가 음모론의 가짜뉴스의 과대망상 중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각되겠지.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싹 쓸어버릴 거야. 이러고 그냥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 완전 미치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체포 구속해야 되는데 공조본이 왜 25일 날 2차 소환했는지 모르고 25일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또 즐거운 이번 일면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2차 소환하고 그때도 불응하면 주초에 다시 소환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국민들한테 체포해서 갖다 바쳐야죠.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도 최악인 거 다 지표로 나오잖아요. 수출기업의 30%가 직접 피해를 받고 외식 숙박업체의 절반 이상이 실제 피해를 받고 자영업자들의 90%가 매출 감소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답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도 다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근데 이런 자를 하루하루 두면 둘수록 예. 고환율에 주가 하락에 지금 난리인데
저는 당장 오늘이라도 체포해라. 맞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인 샤워공간 계속 오늘이라 체포해라 변호사들 다 국민들이 예. 저 압박을 해야 되고요. 네. 세게 압박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예. 그 탄핵 뭐 이제 통과시키는 헌법재판소만 갈 게 아니라 저는 국회에서 일부는 국민의힘이라든지 국회에 계속 압박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니들 뭐 하냐? 아니면 저 공범이다 니들. 경찰 국수본 사무실에도 가. 공수처라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무서운 걸 보여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보는 사람 답답해 죽겠어. 예, 국힘 앞에도 가고 국수반 앞에도 가고 관저 앞에도 가고 관저 앞에 저희들 말고도 시민들이 많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이 생겼잖아요. 줄여서 퇴진행동 또는 비상행동 거기서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한덕수 집 앞에 쳐들어갔는데 한덕수 집 앞에. 오늘 네. 한덕수가 요 미꾸라지 같은 놈이 장어 가만 있어봐 좀 앞서가지 좀. 예. 한덕수 다음 코너가 있잖아 지금. 예? 아니 뭐 집회 나가시라 그러니까 예. 한덕수 앞에 예. 가셔라. 알겠고. 오늘 저녁은 광화문 동시자가 앞에서 모여갖고 한덕수 관사로 수만 명 행진하는 집회 잡혔더라고요. 자. 7시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어쨌건 이제 윤석열은 그냥 극도의 불안감 또는 어떤 분노 상태 또는 안오미 상태. 그럼 마지막으로 윤석열한테 권해주고 싶은 술. 술 좋아하잖아. 아니 저는 술 별로 안 좋아해요. 술 잘 못 먹습니다. 그리고 웃기고 오해가 있네, 있는데 진짜. 시펑주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시펑주. 시펑주. 중국의 고급 술이에요. 중국의 4대 명주 예. 서봉주 예. 시펑주. 시펑주를 접근해드립니다. 52도입니다. 52도. 네, 그거 한 명 먹고 그냥 한 방에 가는 거. 한 방에 52도. 예. 이 맥주는 왜 우리 같은 사람 맥주 있잖아요. 500cc 10잔 마셔도 안 취해요. 그러니까 뭐 제보에 하면 대통령실 꼭대기에 스카이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일 술 먹었다는 제보도 있잖아요. 지금 확인되진 않았지만 나중에 확인될 겁니다. 이번에 저는 관저로 체포로 가면 그게 확인될 것 같아 좋더라고요. 불법 사우나, 불법 드레스룸, 그다음에 불법 정자, 그다음 불법 스크린 골프장까지. 관저 쳐들어갈 때 네. 그것까지 같이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그동안 그 용산 집무실 또는 청와대에서 파는 민속줄이 많았어요. 민속주. 근데 여러 개를 팔았는데 임생 소장이 폭로로 알려진 건데 이놈들이 왕주만 팔았어요. 그동안요. 왕주. 제가 그 전에 한 2년 전에 스픽스에서 이걸 단독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그 예전에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직원이 늘공인데 안에 있는데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만났더니 근데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주가 그 청와대 매점 안에서는 보통 이렇게 여러 종류를 팔아요. 뭐 이렇게 매실주도 있고 무슨 주도 있고 뭐 이과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는데 딱 왕주만 파는 거예요. 왕 정말 왕 써 있어요. 금속. 네. 딱 그 왕주밖에 안 판다고 이상하다고 해서 그때 제가 그거를 폭로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 이거밖에 안 팔지 이 왕에 뭐 환장했나 했더니 역시나 지금 알겠습니다. 돌아보면 맞았어. 손바닥에 왕 쓴 것처럼 왕주만 잠깐만요. 팔았어요. 네. 진짜로. 윤석열 섹션은 재미 들을 게 없는 걸로. 난 불안감에 내가 지금 술 먹게 생겼어. 이렇게 재미없으면 재미없으면 안 돼. 안 해. 자, 두 번째는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넘어가죠 빨리. 그렇지. 한덕수 양반이 옛날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저 몸이 약해져가지고 요거 있는 거거든요. 입술이 쥐었을 때. 페르파스. 그렇지. 자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한덕수. 빠밤. 나밤 자 한덕수 심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덕수는 시계를 언제 만들지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분 시간 엊그저께 끌고 시계 안 나왔어. 만들지. 시계 만들지 마라 했어. 안 만든다고 했어요. 그 눈치는 보긴 하는데 그래도 속으로는 이렇게 만지작 시계 언제 만들지? 나 대통령 권한대행 됐네. 이거 빨리 오래 하고 싶은데 시간 빨리 끌어야지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설에는 잘 버텨주면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로 만들어준다고 했다 이런 썰까지 돌아. 나는 믿진 않아요. 그 희망이 있구나. 충분히 그런 음습한 거래를 할 자들이죠. 그동안 나라와 국민을 이렇게까지 망친 거 보면 지금도 내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저희가 국민의힘 그 내란 비호범들 추경호 포함하여 탄핵 표결도 안 하고 계엄해제 표결도 안 한 자들 나경원 와 진짜 국민들 때문에 표결 못했다고 거짓말하는 뻔뻔한 고발 다 하고 왔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고발을 해놨는데 저는 뭐 한덕수는 지금도 그 우리나라 관료 중에 기회주의자의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같은 근본도 없는 히틀러 같은 자한테 충성을 다 바친 정말
영혼 없는 관리의 상징적인데 지금도 눈치를 보고 있겠죠.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빨리 제압해야 된다. 오늘은 좀 웃기기가 어렵네 이슈가. 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분노가 너무 커서 웃음이 안 나와요. 계엄 사태에서 안진걸이 웃음을 잃었어. 저렇게 진지한 캐릭터가 아니잖아. 예. 왜 딴 데 나가서 재밌으면 새날했으면 이렇게 진지한 거야? 아니요. 딴 데서도 굉장히 더 진지했죠. 여기서는 그나마 웃는 걸. 그나마 이걸로 조금 웃음을. 뭐야? 저는 그게 이게 뭐야? 제 집회 날 때 제 응원봉이에요. 아유. 응원봉. 팬다. 팬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팬다? 그렇죠. 윤석열도 팬다는 의미도 있고, 이 팬다 같은 세계적인 귀염둥이마저도 분노해서 집회를 한다. 이게 응원봉 싫어하잖아요. 다들 응원봉 갖고 나와서 집에서 자기 소중한 걸 갖고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애기 거 사면서 사드렸어요 하나. 예, 감사합니다. 들고 다니시라고. 예. 아, 근데 한덕수가 파볼 만한 구석이 고맙습니다. 많아. 네? 예. 한덕수 심리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은 선출직으로 못 해봤지만 그렇죠. 지금 현실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라가 있잖아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들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건 상관없이 왜 그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 행사했을까? 그 심리는 뭘까? 그런 이런 캐릭터들이 대표적으로 약간 좀 기회주의. 기회주의자, 네. 진영을 넘나드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동안 저번에 왜 했고. 경제가 망하고 있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가짜뉴스입니다 했던 버럭버럭 그렇죠. 이런 자들이 지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윤석열 부부하고 한덕수는 부자가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망한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 이거를 굉장히 고뇌와 번뇌의 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바로 지금이지 다음에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건지가 남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늘 민주당이 선제 탄핵할 수도 있다 선제 이렇게 탄핵.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 심리가 뭘까? 그걸 분석해 달라고. 여기는 그냥 시간 끌고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권한대행위를 오래 최대한. 왕놀이 오래 하는 게 최대한 목표다. 오래 하는 게 목표인 거다. 전 그렇게 내가 지난번 의제 줬는데 안 보고 왔지 니들. 아니요 보고 왔어요. 좀 진지하게 분석해 주면 안 돼? 아니, 분노가 웃기네. 너무 커서 자 한덕수의 머릿속엔 지금 국힘당이 힘이 세냐 우리 국민들의 힘이 세냐 가짜 국민의힘의 힘이 세냐 진짜 국민의힘이 세냐 그걸 머리를 이렇게 날마다 지금 324시간 내내 그 주판을 튕겨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진짜 국민의힘 우리 판다까지 동하는 응원봉에 동하는 국민의힘이 큰 것 같으면 우리 쪽으로 오는 거고 아니다 약간 우리가 주춤하고 방심하면 가짜 국민의힘으로 기르고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촛불 응원봉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번 주말에도 그만큼 어디든가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금토 이틀 동안 다시 한번 좀 피곤하시더라도 어차피 밖에 나와 소비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최악의 불경기이기 때문에요. 금요일토 이틀 동안은 그냥 다시 한번 응원봉도 다 나오십시오. 다 나와야 집에서 돼. 제일 소중한 거 들어 나와서 꼭 응원봉이 아니 좋으니까. 예. 저처럼 팬다 들고 왔죠. 한덕수가 그 내년 초에 1월에 외국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순방 같은 거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단 다 누려보자 할 수 있는 거 해보자라는 게 심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자도 지금 고발 사실 내란 공범이잖아요. 그럼 얘도 지금 감옥 가서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급습합니다. 외국으로 망명 갈 수도 있어요. 순방 갔다 하고. 한덕수도 저희가 고발해놨습니다. 아니 여기도 못 나와. 이제 감옥은 평생 감옥에 살아야 돼요. 지금 잠깐 우리가 맞죠. 이용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내란의 두 번째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넘버 투 한덕수 넘버 3 추경호. 이거 직을 걸고 막았으면은 대선 주자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이러고 총리 던지고 했었으면 우리 대선 주자지 바로 국민이.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보다 새끼야 10살 이상 많아 이 새끼야! 하고 아니 윤석열이 뺨을 치고 윤석열인데. 나와야지. 그건 윤석열인데. 아니 그럴 수 있죠.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고 의결도 안 했잖아요. 이거 불법입니다 하면서 바로 나는 그러면 지금 대통령님이 기자회견 바로 이거 국무회의에서 의결도 안 됐고 국무위원들한테는 일부한테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연락도 안 했고 의결도 안 하는 불법이라는 걸 바로 폭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못했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한덕수를 죽였거나 그렇게 되면 총살이지, 총살. 그걸로 막는 거죠. 그걸로 재산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한테 이게 꼬박꼬박거렸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 그거 있잖아요. 한덕수 임기가 윤석열보다 길 거다. 진짜 맞았어. 그거랑 와. 그 비슷한 맥락인데 2년 막 한 반 이상 시간 동안 한덕수가 네. 얼마나 시달렸겠냐고. 굳은 일은 지가 다 했고 이럴 때 갚아줄 기회란 말이야. 화장실 청소하고. 이럴 때 복수 딱
시원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도 대선 꿈꿀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나이 많긴 해도 뭐 바이든도 있으니까. 근데 눈치도 없는 건데 나 이거 생긴 걸로 말하면 좀 죄송한데 한덕수 좀 오이지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짠 오이지잖아. 오이지, 예. 쭉짠 거. 생긴 걸로 뭐라기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안덕수는 오이지 그동안 같이 생겼어. 영빈관 한 1,000억짜리 영빈관 짓는데 그것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지가 본인이 자백했잖아요. 신문총리잖아요. 별명 식물총리보다 더한 신문총리인데 그 모욕을 견디고 있었는데 이제는 윤석열한테 그 모욕을 대갚아줘라 이 사람아. 그럼 당한 거 다 이야기해라. 국민의 편에 쓰고 국민의 짐의 편에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나이 먹으면 욕심이 없을 것 같죠. 윤석열이 60대 중반이에요. 그죠. 한덕수가 70대 중반, 뭐 80 향해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이제 좀 좀 존경받는 어르신들은 이 나이 먹어서 무슨 욕심이 있어? 우리 후세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재능 기부라도 해야지. 네. 재산이라도 기부해야지. 이런데 이런 자들의 특성은 자기 인생 목표가 110살까지 사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 잣대는 수가 있어. 잘 생각하라고 이 양반아. 잘 생각하라. 근데 여기도 자녀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라고 지금. 아, 감옥 갑니다. 오이지 생각. 진짜 오이지. 아이씨. 오이지. 나 진짜. 오이지. 아이씨 진짜 이게 뭐야 지금. 노각 닮았다는 아, 글도 진짜, 올라옵니다. 진짜 오이지. 우리 애청자들이 늙은 오이지 노각을 닮았다는 글도 올라옵니다. 수분 빠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네. 짜는 거 그거. 그거 생겼어. 어제는 좀 분노스럽더라고요.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청소 대행은 가서 청소만 하면 되지. 지가 왜 집 쑤시고 다니냐고요. 청소만 하면 되지. 화장실 청소하는 것처럼. 거기다 왜 똥을 싸질러. 화장실 청소하라고 보냈더니만.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좀 우쭐해지나 봐. 그러니까요. 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뭐 그러면 저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예상해요? 아이 그거 안 하면 쳐들어가야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할 합니다. 거라고 봐요. 합니다. 안 할 수 민주당에서는 딜을 했다고 하긴 해요. 그 거부권 6개는 뭐 알아서 하는데 이건 통과해라라고 딜을 쳤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얘 이자가 하는 짓 보면 지금 뭔가 교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임세훈 소장 이야기에 의하면 네. 본인은 오이지가 되기 싫은 거예요. 아. 오이지가 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소박이 정도가 오이 소박이로?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아바타가 아니야. 그래서 일단 앞에 왜냐하면 이자가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지금 2년 반 시간 동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범이라서 공범이죠. 이제 와서 돌변하기가 좀 그러니까. 거부권을 25번 거부권을 형식적으로는 한덕수가 다 건의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장관도 한덕수가 다 건의한 거예요. 그 김용현이라든지 이런 나쁜 놈들도.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인 거죠. 주범이고. 근데 한덕수가 어쨌든 지금 만약에 민주당 편은 아니죠. 어쨌든 국민의 편에 서게 되면 본인도 수사를 피할 수 없고 감옥 가는 거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자가 바라는 건 윤석열이 하루빨리 부활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 부활을 꿈꾸고 있잖아요. 가짜 뉴스입니다. 깜짝이야. 그렇게 갈 수가 없죠. 아니 사실 윤석열 정권 망한 게 이 사람 책임이 절반이에요. 엄청 큽니다. 예. 왜냐하면 제대로 직언한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인사를 할 때 모든 특성이 그런 사람들이야. 네. 자기 목소리 안 내는 사람, 직언한 사람은 한 명도 임명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망해갔던 대표적인 방법인데 저 한덕수 씨 오이지 되지 마시고 소박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난 너무 신기한 게 한덕수가 사표 냈다는 겁니다. 수리는 안 됐지. 아 그러니까 8월에. 사표되고 권한대행 되는 참. 아 진짜. 아니 지난 총선 때 사표 냈죠. 네. 그때부터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예. 우리 송장 총리님 열심히 하시고요. 송장총. 자, 죄송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임기가 바로 끝날 수도 있다. 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두근두근 기다리는 사람 하나 있어. 최상목이. 최상무 다음이야. 난가? 그다음 난가? 고난데. 지정 생존자 돼가고 진짜. 있습니다. 자 한덕수 여기까지. 자 다음에 적반하장 후한무치 지랄연병 권성동. 아 진짜 이 새끼. 아 죄송합니다. 네. 진짜 권성동이 왜 저거를 지금 비키니 입어는 권성동은 나 저건 정말 박제되어 있습니다. 박제돼야 됩니다. 비키니 권성동.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이 친구가 권성동이 봤던 모델 티파니 토스예요. 그것까지 분석이 비키니 됐나요? 봤던. 이거 권성동이 봤던 그 비키니 사진의 주인공. 아 한국도 온 적이 있습니다. 되게 모욕적이겠다. 권성동이 보고 무슨 생각했을까 또 보는 그래, 게 저분이 굉장히 기분 나빴겠네요.
극우 극단주의자가 자기 사진을 봤다고. 네. 지금 권성동은 거의 정신분열 상태인 것 같아. 정신분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는 국방부 장관이랑 행안부 장관 임명하라고 그러고, 뭔 소리야 그게? 앞뒤 말이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소극적인 권한은 행사하지 마라 그러고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권성동의 심리가 뭘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드렸던 말씀드리긴 한데 우리나라의 보수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100% 기회주의자예요. 가끔씩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 민주당에 들어오면 수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이 기득권 가르텔이거든. 저 힘은 이런 거죠. 권성동의 지역구가 강릉이 아니었다면 수도권이었다면 100%죠. 탄핵 찬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의리 이런 거 없어요. 권성동 입장에서는 이래도 내 지역 가면 나 뽑아줘. 왜냐하면 강릉은 권성동의 도시라고 할 권성동이죠. 정도로 맞아요. 막 그 강릉 시장이 권성동하고 사촌 동생인가 그렇잖아요. 수의계약 다 따오고 네. 거기 내려가면 그런 상황인 거지. 왕이죠, 왕. 그러니까 나경원이든 권성동이든 이번 기회에 다 날릴 기회라고 난 일단 보는데 예. 자기 지역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탄핵을 막아보라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권성동이 박근혜 시절에 탄핵에 찬성해서 실제로 탄핵 검사였잖아요.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어서. 그때 아마 박근혜를 왜 죽여놨냐, 박근혜를 왜 구하지 못했냐는 지역 여론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또 그러면 그 여론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저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 건데 저는 너무 황당한 게 이겁니다. 탄핵안 만약에 기각되면 이거 발의하고 찬성한 사람 다 벌줘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 반헌법적인 사상 아니에요? 국회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 권한인데 그리고 그거 처벌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처벌해요?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 가지고 누가 찬성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처벌해요? 그 일곱 명은 알잖아요. 그냥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충격. 권성동 탄핵 찬성표 던져. 찬성표 던졌어. 그리고 밖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교탄하고 잡혀. 내가 아니다. 그랬을 수도 아니다. 있습니다. 권성동이 한 말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봅니다. 권성동이 한 말이 대통령은 죄 없으면 탄핵 심판 빨리 협조해라. 탄핵 재판 지연책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이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 2016년에 16년에. 권성동 말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이번에 헌재 그대로 제출하면 되겠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사유가 지금 초과되고 있잖아요.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거부하니까 매일매일 추가되는 거죠. 권성동이가 우리가 기억하기에 저 강원랜드 취업 비리 이게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권성동이 거기서 무죄 받았거든요. 근데 무죄 받은 이유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죠. 네. 판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가 엉성했다는 거예요. 권성동의 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들한테 있다. 근데 대충 해놓고 권성동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게 무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저지를 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맞아. 그렇죠.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아니, 또- 그리고 그때 이것도 이게 있는데 자꾸 권성동이 자기네 지역구에 있는 어디 카페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손님한테 약간 추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 다 잊고 있어. 아니 대통령실에도 그 강릉 내리 꽂았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들. 그랬지. 그랬더니 그래놓고 최저임금은 150만 원만 받아도 윤석열이랑 권성동이 같은 자들이 짓거려 놓고 야 강릉에서 와가지고 구급으로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받고 시골에가 힘들게 사는데 뭐가 특혜냐라고 큰소리친 놈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집무실에 구급 행정관으로 취업을 했는데 8급인가 9급인가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뭐 10만 원 20만 원 더 나오는데 뭐가 특혜냐 이렇게 큰소리 친 놈입니다. 근데 이 땅의 대부분 청년들한테는 최저임금 150만 원으로 너희들 살 수 있지 않냐라고 또 큰 강요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내리꽂은 사람이 최저임금에다가 조금 더 나오는데 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 그런데 무슨 특혜냐. 이렇게 정말 오늘은 뭐 분노가 너무 커서 웃음은 안 나오는. 안진걸 부부싸움하고 나왔구나. 네? 너무 진지하지 않아? 안진걸 특유의 쾌활한 모습이 안 나와. 안진걸은 이거 아니야. 12월 3일 이후로 웃음을 좀 잃었습니다. 내가 웃는 거 많이 봤는데요. 웬 드라마? 엊그저께도 엄청 웃는 거 봤는데. 그건 뭐 순간이에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집에 뭔 일 있어. 아니요. 저는 제 집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게 가와 특징입니다. 만사성이요. 예. 탄핵 만사성이죠. 탄핵이 돼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촛불의 방향이요. 나는 국민의힘으로 향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가결이라는 두 번째 문제고요. 네.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국민의힘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대국민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과를 그 앞에 권성동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자들이 사과를 한다는 건 뭐냐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거든요. 그게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 당에서 네. 배출한 역대급 폐류나 윤석열에 대한 사과를 해야지. 이쯤 되면은 이것도 참 국민의힘도 신기한 게 이쯤 되면 사실 윤석열 버려야 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해봤잖아요. 시켜야 되는데. 네, 근데 여기 왜 꼭 쌓고 있는 게 끼고 놀고 있어요. 네, 이들이 집단으로 내가 보는 광기 같아. 집단 광기. 윤석열과 함께 지금 이게 기각될 거라는 그냥 완전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기각될 거란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극우 세력이나 정광훈 세력한테 너무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그놈들 말 보고 눈치만 보는 것 같아요. 봐봐 어제 한 말이잖아요.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 포기열한 국회의원들 처벌해야 된다. 그 기각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각이라는 얘기를 쓰는 게. 미쳐 들어가는 어떻게 거예요. 내란이 기각이 됩니까? 기각될 거라는 헛된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고 기각은 안 되더라도 극우 세력이나 정광훈한테 잘 보여야 다음에 살아남는 자라는 그런 기회주의자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김상욱처럼 그놈들을 몰아내야 된다. 극우 세력을 기계에 있는 국회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극우 세력 독보섯 극우 세력을 끊어내야 된다. 와 세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황교안 부정선거 기자회견 점정식이가 연계해줬더라고. 점정식. 그 우리 지역 사람들은 탄핵에 계엄에 관심 없을 걸로 한 놈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야당 지지자들 때문에 표결 못했다고 거짓말한 뻔뻔한 나경원 사무실하고 권성동 사무실하고 점정식 사무실은 우리 민주시민들이 한 몇만 명이 몇 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나경원은 쳐들어가려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자들이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박근혜 탄핵 때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수령 내에서 배신자 꼬리표 달고 유승민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도 제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지역구가 다 국민의힘이 세가 강한 것이에요. 대구 뭐 그러니까 거기 탈출해가지고 찬성했던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수도권이거나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 왜 저 울산. 도봉의 김재섭이 같은 김재섭. 애들도 다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전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강릉은 뺏길 겁니다. 네. 그러니까 TK 몇 석만 남겨놓고는 다 뺏길 거라고 봐요. 찍었던 사람들이 네. 더 이상 용서하기 좀 힘들다. 다만 취약점은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아있다. 네. 원래 그래서 지방선거 있고 또 조기 대선도 있을 거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죠. 네. 뭐가 있냐면 나경원 같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오점을 하나 더 남긴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응원봉 들고 나갔던 젊은 층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권성동 나경원은 완전히 딱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 다음 주에 나경원 지역구 쳐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제가요. 동작 시민들도 굉장히 분노가 크고요. 강릉권도 예전보다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세가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그 나경원 지역구 보면 요새 현수막이 왜 탄핵에 가결했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현수막이 막 붙어 있어. 민주당에서 붙인 거 말고라도 그냥 일반 시민들이 붙여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탄핵에 정권, 불참했냐고. 네, 탄핵에 불참했냐. 다음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부가 엄청 잘해버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이슈가 막 한 2년 이렇게 지금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 1년 6개월 뒤에 있거든요. 네. 1년 6개월 뒤에 있는 지방선거에 비춰보면 다음에 만약에 새롭게 들어오는 정부가 엄청 잘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 응원봉 들었던 젊은 층들이 선거에 되게 예. 참여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강릉부터 함락시켜버려야 돼. 지방선거하면. 강릉 시장부터 바꿔버리고 거기 있는 시구의원 싹 다 권성동 그렇죠. 라인 배제해버리면 이자도 오래 못 버팁니다. 이번에 응원봉 든 분들을 이제 비체혁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응원봉 세대라고도 하는데
계엄세대라고 스스로 부른다고 하대요. 우리 계엄세대들이 나서서 다시 이런 자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계엄세대의 분노 우리가 똑똑 보여줘야 되고 나경원이는 2019년도에 국회 폭력 사태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1심 진행 중이야. 이거 진짜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뭐 이재명 대표님 재판이 지연돼? 재판 하나도 안 지연되었어요. 통상적인 선거법 재판이나 정치인 재판에 비하면요.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재명 대표님 재판은요. 제일 황당히 지연되는 게 나경원 재판이잖아요. 2019년 재판인데 아직 1심 선고도 안 났다니까요. 그러게요. 요걸 국민들이 알면 누가 정말 사법적폐 세력들이고 누가 정말 특혜를 받는 엘리트들인지 그리고 누가 가장 후한무치한 자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차마 나경원 니 따위는 차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적할 자격이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지가 허위학력 2개 써놓고 그걸 비서관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난 총선 때도 비서관이 기소돼서 비서관이 80만 원 벌금이 나왔습니다. 허위학력 2개를 지가 써놓고 후보자가. 비서관이 임의로 썼대 여러분. 어떻게 후보 경력을 비서관이 임의로 씁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그 부조리한 과정을 제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하고 제가 그걸 추적하고 있거든요. 곧 제가 폭로할 거고요. 또 하나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라고 나경원이 계속 사유하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에 자기 측근을 심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딸은 그만뒀나? 다른 이제 성신여대 졸업은 했죠. 근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홍보대사였는데 그것도 불법인데 지금도 자기 측근들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세계 3대 올림픽인데 여러분 지적장애인 올림픽이잖아요. 측근들이 지금 장악해 있습니다. 갑자기. 원래 밀려났던 애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곧 저희가 이 내란 수괴들을 처단하면 다음에 이어서 나경원을 처단해야 된다. 네. 온갖 비리로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권성동 나경원은 샘플로 한번 보여줄 필요 네, 있어요. 권성동 하나 뭐 좀 TMI인데 그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한데 권성동이 80학번 중앙대 법대 이재명 대표가 82학번 2년 선후배잖아요. 근데 권성동의 배우자가 옛날에 이재명 대표한테 소개팅도 시켜줬다고 합니다. 빨리 다시 사이 좋아지기를.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탄핵에 앞장서면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죠. 자, 마지막. 지금도 어지러움과 전화질할 김건희. 네. 김건희는 내가 봤을 때 윤석열보다 포기 안 하고 있을 거야. 아, 김건희가 더 세다니까요, 지금. 사실상 계엄도 김건희가 시켰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김건희가 봉지욱 기자 말에 의하면 김건희가 12월 3일 그 계엄이 있었던 날에 오후 6시 반에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시술을 받고 왔겠죠.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할 줄 알고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간 거 아닌가. 통일 대통령으로 네. 나타나려고. 본인이 이제 또 더 이렇게 뺑뺑해지고 예뻐져야 또 이제 그 V1으로서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엄 성공할 줄 알고 윤석열은 이발했고 김건희는 성형외과 갔다 왔고 뭐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게 했던 저 대국민 거짓말. 질질 짰죠, 저 때. 짜는 척을 했죠. 짜는 척을. 근데 저 때 보면요 소름 끼친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피식 웃어요. 이렇게. 살짝 웃습니다. 웃어요. 소름 끼칩니다. 지금 보면. 윤석열이도 이번에 담할 때 보면 살짝 웃잖아요. 네.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 할 때 문재인 청와대에 이제 임명장을 네, 주려고 부부를 부르잖아요. 네. 그때 계셨던 분의 증언인데 보통 이제 소감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마이크를 쥐어주면 맞아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남편 잘 부탁드려요 끝나잖아요. 네. 마이크 잡고 5분을 일장 연설을 했다는 거야. 맞아요. 그때부터 이상했던 거지. 이상했죠. 아 그때 있었어 청와대? 저는 거기선 있진 않았고요. 그런 장면을 봤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임명장 하면 이렇게 부부를 항상 부르세요. 가족이나. 그래서 한마디씩 시키거든요. 티타임 할 때. 그럼 대부분의 와이프들은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요 정도로 끝나요. 요 정도. 근데 김건희는 막 주절주절 막 무슨 정치 얘기 현안 얘기해서 대통령도 되게 저 뭔 소리지 왜 저러지 이랬다는 후문이 있죠. 지금 김건희는 자기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네. 그런 의혹도 있잖아. 윤석열 이어서 개헌하고 김건희가 대통령 되는 썰까지 네. 있잖아요. 통일 대통령. 와 근데 그 말은 내가 들을 때마다 코미디 같아가지고 안 믿었거든요. 네. 근데 쟤네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러고 남을 자들이라는 생각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최재형 목사 그 디올백 장면에서 보면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뭐 이 사건 이 대충 뭐 좀 잠잠해지면 내가 통일을 할 거예요. 통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인이. 나설 거야. 네, 내가 통일할 나설 거예요.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1차
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가 북한하고 국지전을 사전에 일으키고 계엄하는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지전은 실패하고 먼저 계엄을 했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비상계엄을 확대할 만한 조치가 예를 들면 북한군이 뭔가를 저질렀다라고 조작을 한 다음에 또는 국지전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지전이 일어나고 미군이 개입하면 북한 영구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 과정에 자기가 통일 대통령 되겠다. 저는 그런 미친 시나리오 진짜 짜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한동훈 암살설 이런 것도 완전 허무맹랑한 소리만 아니다. 한동훈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숨이 이태로 싶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실행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시나리오까지 짜놓은 놈들이다. 정말 역사상 동서고금 역사는 가장 최악의 미치광이 맞죠. 부부가 지금 권력을 지금도 직무정지했지만 대통령실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혈세로 거기서 안전하게 따뜻하게 이 추운 날 국민들은 고생하는데 돈을 혈세 싸면서 있다는 게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월급이 2,400만 원입니다. 월급이 2,400만 원. 장어 처먹으면서. 자마 처먹고 네. 술 처먹으면서. 판 버리고 있고 지금. 구판 버리고 남은 장어는 음복을 했겠지. 아, 그렇지. 음복하죠. 소주랑 장어주. 진짜. 장어 먹어서 쓸 데도 없을 텐데 윤석열.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던데 이런 느낌이에요. 윤석열 원래 꼴통.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천생연분이라는 거야.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여자들 같으면은 윤석열이 그런 꼴통짓 하면은 막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 김건희는 오히려 부추긴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어 보이고 사실은 윤석열이 김건희의 호위무사했잖아요. 네. 검사 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건희 비리가 안전하게 수사를 안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김건희가 이렇게 갈아탔잖아요. 어쨌든 다른 좀 죄송합니다만 환승연애. 네, 환승연애 했잖아요. 윤석열로. 근데 이제 본인과 이제 본인 엄마의 죄를 덮기 위해서 검찰을 찾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같이 뵀던가요? 그 무슨 만평에 보니까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도 끝났으니까 다음은 어디로 가지? 뭐 그런 그런 게 거 있었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김건희 특검 통과되면 김건희도 구속인데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런 거 있죠. 공수처한테 법사위 질문하잖아요. 김건희 출국 금지 시켰냐. 고려해 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김건희 출국 금지가 저는 먼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나가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비행기 뜬 게 이상하다는 요즘 화면은 한 번도 안 잡혔죠. 지금 몇 달 동안 안 뭐 하고 보입니다. 있을까? 몇 달 동안 안 보입니다. 어디서 전화를 하고 있을까? 그 사우디의 빈살만. 예. 걸러가 거기로 환승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니 일단 전화번호를 바꿔갖고 우리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아니야, 내가 엊그저께 위장으로 했어, 위장을 해봤는데 했어. 전화기 꺼져 있을 뿐 전화번호가 바뀐 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더 이상 전화하지 또 해? 말고요. 두 사람 다 해봐요. 아니 거기 얼마 윤석열 전까지 전화기가 나는 꺼져 카톡도 있다니까. 보냈어요. 카톡도 아니 꺼져 있는 걸 확인하자고. 윤석열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카톡도 옛날 그날 번호. 꺼져 있었어 지난번에. 나 전화 내가 받아버린다. 술 먹고 있는데 어떤 새끼야 이렇게. 저희 고객 전화기의 전화를 이거 김건희. 그러니까 전화를 꺼져 없애지를 않았어요. 갈아주시고 살아놓은 거예요. The customer has turned up. 아, 근데 제가 카톡도 보냈거든요. 언제 읽었냐면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여사님 이러고 보냈는데 요것은 윤석열. 그렇지. 영신 언니 남기지 마. 찾아온다. 칼 들고 찾아온다. 체포됩니다. 체포. 왜 안 돼, 영신 언니. 호출 번호를 남기시라면 삐 소리가 나면 저희가 전화기고 이때까지 읽었네. 11월 전화기 안 없애고 왜 번호 살려놨어? 언제든지 그 번호 살려갖고 그 너랑 범죄 주고받은 놈들 협박해갖고 계속 충성에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민생경제연구소 그래서 지금 쳐들어옵니다. 뭐 하고 이제 있어 국민들. 지금. 한 달 월급 2,400만 받아가면서 뭐 하고 있어 새끼야! 오빠. 당장 새끼야! 제발로 광화문으로 가서 국민한테 단죄 받아. 나 좀. 오빠 전화 받아. 오빠 전화 좀 받아. 오빠 전화 안 나 받으니까 성공하지, 빨리 전화 꿈속남기 받아. 새끼들 전부 다 내가 진짜. 오죽하면 김건희까지 나서 나한테 전화를 하겠어 새끼야. 빨리 강으로 와 임마. 가치도 없는 놈 새끼. 나 씨발 오늘 50분 내내 안 웃기다가 이것들은 전화 때문에
마지막에 조금 민생 분노 연구소가 민생 웃음 연구소로 조금 참. 아휴.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런 게 있어. 불안감 자극하는 분들이 꽤 있어 주위에 보면. 근데 국민은 국민대로 축제를 즐기면서 사기 잃지 않고 헌법재판소든 국민의힘이든 막 가서 우리가 막 응원봉 흔들고 놀아야 돼. 맞아요. 예. 그래야 이게 바뀌는 예. 거지. 영상 관저합도 좀 오시고요. 그래. 나경원 지역구도 좀 가고 권성동 지역구도 하고. 근데 주력은 헌재 그다음에 한독수 국민의힘 이렇게 좀 가주시면 좋겠어요. 금요일 토요일 많이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평론가들. 근데 그 불안은 오히려 그 여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새끼들 또 계엄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는 그런 불안 요소까지도 다 챙겨서 가야 되니까 이런 네. 우리는 그저 축제를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이 나와주세요. 자, 야, 김건희 진짜, 진짜, 씨.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생각 아닐까? 마지막으로. 아이, 젖됐다.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씨, 나 족됐네. 아, 그렇지. 나 족됐네. 큰일 나네. 큰일 나네. 내가 하지 말자 그랬잖아, 개엄, 씨. 야, 씨, 네가 지각해서 안 됐잖아, 이 새끼야. 너 술 먹을 자격도 없어. 나 장어, 그거 뭐, 너 혼자 처먹겠다는 거야, 지금? 그 장어 먹었을 때도 없으면서 진짜 씨. 배 나오고 힘도 없고 방구 뿡뿡 끼고 말이야. 자, 나쁜 응원분들 사람들아! 감옥 가라! 이 시간이 있잖아요. 방송 시간을 좀 한 1시간 앞당기고, 네. 요거를 1시간 50분을 하면은 마지막에 재밌겠다. 점점 이게 좀 그렇지. 끌어올려야 돼. 올라오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필요해. 예열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늘 앉은 거는 뭔가 있어. 네? 부부싸움하고 아니 나오고. 어제 술을 아닙니다. 과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볼 어제 때. 술도 안 먹었습니다. 과음을 해가지고 예. 술병 난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오늘 저녁은 광화문으로 한독수 관저로 챙겨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윤석열 탄핵 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윤석열 퇴진하라. 이 책 망했습니다. 아니 퇴진이 너무 바꿔야 돼. 파면하라로 이제. 파면하라로 바꿔. 파면하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빨리 출판사 얘기해서 파면하라. 아니요. 근데 아직 퇴진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퇴진하라 지금 좀 사주셔야 됩니다. 천권에서 더 이상 안 팔리고 있대요. 딱 천권 팔린 천권이 마지노선인데. 네. 아. 이세를 찍어야 되는데. 이 11월 3일부터 안 팔리고 있어요. 이 분기점이 천권인데. 최대 피해자예요. 책 제목을 바꿔. 그러니까 파면하라. 한 달은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이야. 한강으로 책을 막 사고 있었잖아요. 한강 작가님 때문에 지금 책도 안 팔고 있는 게 탄핵 때문에 갑자기 나라 걱정, 국민 걱정, 시국 걱정, 그다음에 개개인이 걱정이 되면서 유튜브하고 TV를 엄청 보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넷플릭스. 서울의 봄이 다시 1등. 예. 그다음에 지정생존자 있죠. 그 영화도 막 많이 보더라고. 그 드라마도. 예. 자, 알겠습니다. 채팅창 상단에 안진걸 TV, 임세현 식당 TV. 여러분 구독 좀 해주시고요. 네. 자,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저녁 5시 30분에 임세현 식당에서 이명수 기자와 함께 김건희의 미공개 영상 하는 라이브를 합니다. 와. 꼭 봐주세요. 구호 하나 외치고. 임세식당 방송 TV 끝낼게요. 5시 반. 5시 반. 윤석열을 왜 립싱크해? 하면 돼. 다시 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퇴진하라.